지금 전 세계에서 이 기성 정치가 붕괴하고 있고, 이래서 독일에는 올해 그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아마 지금 9월 달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한 7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메르켈이 워낙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지금 8년인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켈이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독일 총선이 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독일에 그래서 이 뭐 극우가 열풍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독일의 극우가 약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독일 국민들이 가장 좀 이성적이라서요, 선동에 좀 강하죠. 그런데 독일에는 원래 당이, 큰 당이 서독에는 과거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기민당, 기독교민주당이고, 이거는 좀 보수당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사민당. 이거는 SPD라고 부르는 전통적으로 지금 한 200년쯤 된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사민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민당이 최근에 참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이 사민당에 지금 마르틴 슐츠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메르켈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겠다고 지금 나서서 지금 독일에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슐츠라는 사람이 경력이 대단하냐?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55년생입니다. 이 메르켈은 54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12년간 동네에서 책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시장을 했고, 보수 카톨릭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을 관련 예비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축구 선수로 어릴 때, 학생 때는 하고 있었고, 그러고는 70년대 들어서는 이제 서점에서 이 경력을 갖다가, 출판사하고 서점에서 경력을 쌓아서 본인이 직접 동네 책방을 12년 동안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일종의 동네에 트레이닝 입은 행님 정도로 봐야 되겠죠. 백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터뷰한데 보면 자기가 당시 뭐 술을 생기면 뭐든지 마셨다. 아침에 사람이 깨어날 때 자기는 술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부터 금주를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술을 안 먹고 있고요. 여러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잘 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9살 때 사민당에 가입을 해서 독일 사민당 청년 조직에서 활동은 계속했고, 84년에 시의회 의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98년까지 시의원 했고, 참 경력이 보잘것없습니다. 87년에 여기 아까 말한 그 뭡니까?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 거기에 이제 소속 이 비어젤렌이라는 시의 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은 주 이름이고, 그 도시 이름은 비어젤렌이라는 데 시장으로 있었는데, 그 주에서 가장 젊은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구당 위원장을 했죠. 사민당에 아이헨지요. 그리고 94년에 독일의 의회 의원이 된 게 아니라 유럽 EU 의회 의원으로 처음 당선됐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 의회 독일 사민당 그룹의 대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2004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유럽의회 사회주의자 교섭단체
대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회에 여러 가지 정당들을 이렇게 진출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사회주의 계열 정당의 대표를 했는데 이게 뭐 큰 어떤 자리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회의 의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원래는 유럽의회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힘이 있는 거지 뭐 유럽의회 의장은 이건 별 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장을 했고 3인당의 이제 그 대표가 2016년에 이제 나는 EU에서 정치는 그만하겠다. 독일로 가서 독일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의 EU에 가입한 나라를 보면요. EU에서 각 나라별로 할당해서 뽑는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정부를 위한 국회의원 두 가지를 별도로 뽑는데 이 사람은 주로 독일 쪽의 EU에 나가서 활동하는 의원 역할을 했고 작년 11월 14일 날 국내 정치로 오겠다고 해서 유럽의회 의장 후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가 있던 주에 3인당 비례대표 정당 명부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인당의 이 총리 후보가 한 명이 이 후보를 포기하면서 이 총리 후보로 이렇게 등재되었고 그래서 이 3인당의 당 대표로 오는 3월 19일 날 정식으로 이렇게 총리 후보이자 당 대표로 선출된다는 겁니다. 독일에는 자기 당의 당 대표가 되고 총리 후보가 돼야 결국은 나중에 이제 총선을 일으면서 싸워서 이기면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독일보다는 주로 EU 쪽에서 활동하고 독일로는 작년 2016년 11월 달에 돌아온 서민적인 경력, 동네 책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 사람이 지금 메르켈의 4년 연임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네 번째 임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이 안 되던 상황인데 대부분은 슐츠라는 사람이 신인이니까 잠깐 반짝해서 타오르다가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요.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금 1대1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여론조사에서는 31.4로 기민기사연합에 34.3에 뒤졌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32로 1.5%로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독일 슈피겔지에서 총리가 누가 좋겠느냐고 직접 물은 데 대해서는 슐츠가 43.5, 메르켈이 37.9였고요. 공영방송 조사에서도 50% 지지율로 메르켈한테 34%의 메르켈한테 앞섰다는 겁니다. 지금 독일 정계가 발칵 뒤비져서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람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3인당의 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를 하는 게 아니라 원로인 지금하고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슐츠한테 자리를 다 양보해서 네가 해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이변이 일어나서 2월 6일 빌트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3인당이 31로 메르켈 기민기사연합을 30%로 1% 차로 이겼다는 겁니다. 자, 독일에는 항상 총선에서 기민당하고 기사당이 기독교 사회당 그 다음에 기독교 민주당이 연정으로 가죠. 기사당은 전국에 있는 게 아니라 뮌헨이 있는 그런 주라든지 몇 개 주에만 있는 지역 정당입니다. 그래서 불과 2주 전에 조사에서 3인당이 21%였는데 순식간에 10%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자, 3인당이 기민기사연합을 이긴 게 2002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에 유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르켈도 그 전임이었던 헬무트 콜, 독일 총리 될 때 기민당의 총리가 독일의 거인이라고 불리었던 헬무트 콜이었죠. 원래 이 메르켈을 무명의 동독 출신 이 인사를 발탁을 해서 키워준 것이 헬무트 콜입니다. 그래서 헬무트 콜이 메르켈을 키웠고 메르켈은 헬무트 콜이 그의 업적에 비해서 사소한 비리로 정계가 은퇴될 때 등 뒤에서 칼도 꼽았죠. 자, 그래서 국민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가는데 이 헬무트 콜이 16년간 집권을 하다가 98년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물러났는데요. 이 메르켈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지지가 최근에 많이 낮아졌다. 너무 오래 해먹어서 이제는 염증이 난다. 그 다음에 난민 수용을 네 마음대로 네가 폼 잡으려고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느냐. 난민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슐츠가 기성 정치인으로는 정치적 경력이 크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되기는 됐죠. 시의원까지 포함하면요. 그런데 기성 정치인으로 독일 중앙정계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신선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3인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메르켈이 이끄는 연정에 참가해가 아니 야당이 그냥 일당에 연정에 들어가서 장관 몇 개 받아먹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많았는데, 이제 슐츠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 동네 아저씨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3인당을 재건을 하겠다 외치니까 인기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고, 서민적인 경력, 즉 미국에서 트럼프가 서민의 목소리로 한마디로 그들이 쓰는 용어로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듯이 그들을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파퓰리즘 분위기에 슐츠가 메르켈보다는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중퇴했지요. 알코올 중독 빠졌다가 이겨내고 12년간 책방을 했지요. 자, 시의원부터 시작을 해가 저렇게 올라갔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엘리트 출신인 메르켈이 지금 이번에 크게 경계를 하고 있고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든 선거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슐츠가 승리하거나 안 그러면 비기는 정도가 나오더라도 3인장이 다른 작은 정당을 연정을 해서 정권을 교체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에는 3인당 말고도 좌파 계열인 좌파당, 녹색당 등 이런 당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 지난해 9월 베를린 주선거에서는 3인당이요 21.6%를 득표해서 좌파당,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또 독일 선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저는 정권이 교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기득권에 대한 거부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유럽의 대표적인 기득권 정치인으로서는 메르켈이 꼽히고 있습니다. 메르켈이 물론 다른 정치인처럼 비리가 있다거나 잡음이 있다거나 나오지 않고 매우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메르켈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좀 잘못 대처했다라는 원죄가 있고요. 또 EU에 대해서 독일에는 그걸 뭐 이탈하자라는 거부감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EU가 제일 덕을 보는 사람이 독일이니까요. 독일이 만든 물건을 EU 전체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EU의 이슈는 독일에서는 별로 부각되지 않지만 난민 이슈는 EU 이슈보다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3인당의 전통적인 정책은 난민에 대해서 포용을 하자라는 좌파적인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슐츠가 이 지금 3인당의 전통적인 정책과 메르켈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우적인 포퓰리즘 성향,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즉 좌파는 이 난민까지도 포용하고 이민족도 포용하고 인권을 강화하자, 이게 원래 이 좌파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슐츠가 이기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메르켈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슐츠의 전략에 따라서 독일 정치가 좌우될 거다라고 보입니다.